지난 화요일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 복도를 찍은 CCTV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이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요. 이 영상이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지자 이 경찰의 추적을 받던 영상 속의 남성이 자수한 뒤에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가 아니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불거지고 있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 사건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신림동 CCTV 영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많이 알려져서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사건을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일단 신림동에 아마도 혼자 사는 집이었던 것 같고요. 예. 지하철역에서부터 이제 여자가 혼자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를 누군가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단을 올라가서 본인의 이제 주거지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이 따라 들어오려고 하다가 결국 예. 문을 닫자 손을 집어넣어서 문을 못 닫게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도 문을 닫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돌아가지 않은 채 이 사람이 이제 주변을 배회하면서 계속 이제 이 문 손잡이에 침입을 시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이제 CCTV에 잡혀서 예. 공개가 됐습니다. 예. 사실 여성이 문을 닫는 그 시간이 한 1, 2초만 늦었어도 이 그렇죠. 남성이 문을 붙잡을 것 같은 그런 영상이었어요. 네,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밤사이에 또 이 남성이 1분 만에 돌아간 게 아니라 내려가는 척하다가 다시 올라와서 한 10분 정도 더 이 네. 침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추가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범죄심리학 교수시니까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남성이 자수를 한 다음에 성폭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 술에 취해서 따라간 것뿐이다. 라고 네.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영상이나 이 남성의 행동을 봤을 때 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남성의 진술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황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결국 가택 침입을 했던 데는 그 행위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예. 아마도 범죄를 저질렀을 것인데 얻을 것이 만약에 재산이었다면 그렇다면 좀 더 재산이 있는 곳으로 침입을 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예. 근데 지금 이 주거지일 때는 그렇게 부유층이 사는 그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예. 결국은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예. 그러면 혼자 사는 여성을 왜 노리느냐? 결국은 이제 여성이 범죄의 목적이다, 성범죄다 이렇게 이제 추정은 되나 문제는 그것을 입증을 하기에는 지금 현행법상에 이제 죄명을 적용을 하려면 강간미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이제 성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행위에 구체적인 행위에 도달했느냐가 지금 이 사건에서는 존재치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주거 침입죄를 적용하는 수밖에는 왜냐하면 남의 집에 일단은 침입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러한 죄명으로 기껏해야 벌금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이 정도니까 아마 벌금형이 그러니까요.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겠죠. 매우 높겠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입증의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남성이 그 주거 침입에 실패하고 나서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1분, 10분 동안 막 밖에서 서성대면서 했던 행동들은 그런 증거로 활용될 수는 없을까요? 일단 행동만 보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의 진술이 이제 중요한데 아마도 그래서 자수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수를 해서 차라리 성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 자신에게는 훨씬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수를 해서 형량을 이제 훨씬 더 자수하면 일단 형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이제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가해자의 행동을 봤을 때요.
과거에도 혹시 이런 유사한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뭐 굉장히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예. 이제 뭐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찍어가지고 이제 예. 어느 방향인지 뭐 지금 이런 혼자 사는 그 주거지는 아무데나 있는 건 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밀집 지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신림역에서도.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밀집 지역 방향으로 가는 여자를 목표물로 삼았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 과거에도 유사한 목표물을 따라가서 뭐 본인의 뜻을 이룬 적이 있다거나 예. 뭐 비슷한 동종 전력이 있다거나 이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그런데 뭐 전과가 성범죄 전력이 있다고만 해서 지금 성범죄와 음. 연관된 무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예. 뭐 그런 죄명을 적용할 수 있을 거냐? 그건 굉장히 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군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예. 스토킹을 한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스토킹입니다. 예. 미국 같으면 이건 스토킹 범죄예요. 뭐 어허. 여자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자를 밑도 끝도 없이 예. 침입을 하려고 가가지고 문 앞에서 지키고 앉아 있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예예. 그러면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하면 됩니다. 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 보니까 예예. 지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기껏해야 벌금형을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정도를 주면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다시 시도하거나 보복하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누가 막아줄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이고요. 예. 뭐 외국의 경우에 스토킹 범죄는 중범입니다.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성범죄 목적이 추정되는 이런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영미법 국가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는 예. 이제 뭐 모든 게 이제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잠자고 있는 법안에도 보면 지속적인 남녀 관계, 뭐 지속적인 관계에서의 스토킹만을 범죄로 이제 정의해 놨지.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아. 성범죄자들이 시도하는 스토킹 범죄에 포함시켜 놓지 않았어요. 아, 일회적인 것은 스토킹으로 포함이 안 되는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례적인 것도 예. 스토크를 한다는 게 뭐 은밀하게 몰래 따라간다 이런 거거든요. 예. 사전적인 그러니 정의로는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밀집 주거 지역에 CCTV가 많으면은 예.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여성의 뒤를 밟는 행위 또는 뭐 방과 후에 여자 아이들의 뒤를 밟는 행위 아닌 듯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행위들이었잖아요. 예. 그걸 전부 처벌을 하면 됩니다. 아하. 최근에 이 KBS에서 여성 살인 사건이나 살인 미수 사건에서 30%가 스토킹을 하죠. 그런 통계가 네.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그러니까 스토킹이 스토킹 살인의 방지법이 전조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예. 살인이든 뭐 성폭력이든 예. 일단 목표물을 아무도 관계도 없는 목표물을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사냥을 하려면 예. 사냥감을 쫓아가는 행위가 사냥감을 죽이기 전에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면은 그러면 지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벌금형 때리고 끝나지 않아도 되는 그렇군요. 네, 차후에 이제 이 피해 여성을 좀 더 신경 써서 보호할 수 있는 보복 예. 범죄로부터 이런 이제 조치가 되는데 우리는 그 법안이 없어요, 법이.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경찰 대응 문제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을 짚어보면 여성이 사건 직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라면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은 했지만 뭐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그냥 용의자 추적도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오후에 피해 여성의 CCTV 영상을 직접 확보를 해서 경찰에 두 번째 신고를 하고 이게 또 SNS에 올라오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게 된 건데요. 네. 이런 경찰의 어떤 초동 수사 대응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보면 예. 뭐 중대 범죄는 아주 적극적으로 엄중하게 수사합니다. 인사 고가도 높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종류의 사건은 침입도 안 했고 뭐 문 좀 흔들다가 돌아간 사건 아니냐라는 방만한 사고방식. 예. 그리고는 이런 경미한 벌금형 나오는 정도의 경범 가지고는 인사고과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본인들도. 그렇겠죠. 예. 그냥 귀찮은 일이 하나 생기는 것 뿐이겠죠. 그렇죠. 예. 민원은 있으나 뭐 예. 굳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수사의 의지를 갖기가 어려우니까 예. 일단은 지금 이런 행위를 범죄화를 해야 그래야 경찰도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 뭐 그냥 단순히 민원을 왜 해결 안 해주냐 이걸 계속
경찰에게 따지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 신고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부분. 자, 그런데 지금 혼자 사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도 이제 혼자 사는 여성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불안감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도 3595번님이 취준생 딸을 서울에 혼자 둔 엄마입니다. 뉴스 보고 끔찍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는지 모릅니다. 이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어떤 스토킹 방지법 강화 이 부분이 이제 사회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공포심을 많이 느낄 거예요. 당장 그날 저녁 때 귀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위협감을 느낄 텐데 만약에 정말 주거지에 혼자 들어가는 게 힘드시다면 며칠 동안이라도 친지 집에 좀 가서 머물면서 CCTV로 확인이 되니까 예후 좀 행동을 관찰하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쫓아간 스토커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그렇게 노출된 곳을 다시 가가지고 본인이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의 피해자로 스스로를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다시 쫓아가서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할 만큼 그렇게 간이 큰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가 어려운 가능성이지만 피해자가 불안하시다면 나름대로 그 불안감을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는 대안은 스스로 이제 자구책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게 문제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있고 스토킹이라는 범죄를 안인득이 죽인 그 여고생처럼 여러 번이다 이 안인득이 그렇게 하면 피해자 보호 명령 이런 것들도 이제 법안에다 포함시키면 그럼 결국은 접근 금지나 긴급 임시 조치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경찰이 결국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가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자구책을 그렇게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게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